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9월 1일은 통계의 날이 되겠습니다. 통계, 영어로 statistics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어원과 어간을 보면 이제 STAT, stat, 이제 stat라고 볼 수 있는데 그 stat가 의미가 숫자화된 정보더라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숫자화된 정보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은 뭐 우리 그 실생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집합이라든가 그다음에 확률 그다음에 뭐 양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숫자가 된 정보죠. 그래서 인제 그런 정보들이 인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갖고 그런 수학적인 어떤 그 인제 논리 구조를 갖고 이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뭐 또 미래의 세상을 점쳐보는 그런 그 인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제 통계학자고 그다음에 이 통계를 갖고서 인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그 어떤 통계라는 학문과 그다음에 그 학문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기려서 정말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바로 이 통계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통계날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통계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계날이 그 제정된 배경과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통계날은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5년 9월 1일 날 제정이 되었다. 와, 호구조사 규칙이 1896년이네요. 그러면은 이 법이 제정되기 딱 100년 전, 100년 전에 그 호구조사 규칙이 이제 시행이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갔네요. 네. 어찌 됐든 양력으로 9월 1일이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날을 통계의 날로 우리가 제정을 이제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대 통계의 시발점이라고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조선시대 때 뭐 이 호패를 그 갖다 이렇게 이제 소지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근대적인 그 뭐 학문에 기초한 그런 통계가 아니고 그냥 그 뭐 어떤 관습적인 뭐 그런 방식을 통한 통계 조사였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근대 학문에 기초해 갖고서 소위 그 통계학이죠. 그래서 인제 우리나라가 뭔가 조사를 하고 한 그것이 바로 1896년 9월 1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적 목적을 볼까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 조사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증진시키며 통계 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사실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뭔가 잘못되면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거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그러한 정확한 통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통계 조사의 대상인 국민들의 협조를 갖다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협조를 인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통계난을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통계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통계 업무에 종사하는 그 여러 각 파트별로 인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종사자가 뭔가 자긍심을 갖고 또 사기가 높아야지 이런 통계 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또 뭔가 인제 활기차게 그렇게 인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긍심이 없어 봐요. 사기가 땅에 떨어져 봐요. 그러면 뭐 통계 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설렁설렁하고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현실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관심도 없이 그냥 어 숫자를 갖다 뭐 건성으로 센다든가 인제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통계의 날이 인제 제정이 됐는데 이걸 인제 법정 기념일로 격상을 한 것은 2009년 4월 1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법정 기념일은 인제 법적으로 4월 1 일은 9월 1 일은 통계의 날이다. 이렇게 인제 그 해서 그 음 통계의 날에 뭐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인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인제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법정 기념일로 격상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2009년 4월 1일 날 그 통계법이 인제 어 그 통계날 제 4조 2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통계날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통계법의 내용에 보면은 제4 조의 2 통계날 그리고 국가는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통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 일을 통계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예. 이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저때 학문적인 어떤 토론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같이 모여서 통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을 뭐 서로 토로한다든가 그 문제점을 이제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인제 쏟아낸다든가 해서 통계는 대한민국의 뭐 이러이러한 통계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그 정확성을 기하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공한다. 뭐 이런 어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이슈를 갖고 이벤트를 인제 이때 개최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지만 2009년 4월 1일 날 요 제4 조의 이 통계의 날이라는 그 조항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9월 1 일을 인제 통계의 날로 인제 보기는 했지만은 이걸 인제 정식으로 기념을 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때부터 인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통계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통계란. 음 영어로 statistics라고 그러죠. 예. 자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특징 짓는 수치를 산정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음 수치로 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의 생각을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척도를 갖고 할 것이며 그 척도가 갖는 의미를 또 인제 다 새겨 놔야 될 것이고 하여튼 어떤 그 일정한 체계 시스템에 맞춰 갖고서 숫자로 다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숫자를 보고서 정말 어떤 특정한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몇 명,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 이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볼까요? 통계학은 모든 종류의 과학 연구와 특히 상업 및 산업 연구에 인제 사용이 된다. 과학 연구에 뭐 당연히 그 통계학이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인제 상업, 뭐 상업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장사하는 데도 이 통계가 쓰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요일은 뭐 어떠한 손님들이 이 우리 시장을 많이 찾아온다든가 어 어떠한 시간대에 또 뭐 예를 들어 여성들이 많이 찾아온다든가 그럼 그 시간대에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많이 물품을 갖다 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 통계가 상업에 이용되는 거예요. 산업 분야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 통계자는 매우 적은 표본 통계 자료를 근거로 매우 꽤 정확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기껏 몇 명 했냐?" 그러면 500명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모집단을 놓고서 그 이제 표본 수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인제 정확한 그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표본 수를 많이 그 인제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떠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인다라면 그것도 비효율적인 거죠. 어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 통계학을 기초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적은 표본 통계 자료 즉 모집단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 그러니까 의사를 물어보는 그 인제 표본을 뭐 500 명을 했느냐 1000 명을 했느냐 뭐 인제 이런 걸 어 인제 물어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표본을 뭐 500 명을 조사했다. 아니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인데 500 명을 조사해 갖고는 그게 무슨 그 통계 자료라고 그게 무슨 지지율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적은 표본 통계 자료를 근거로 매우 꽤 정확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네 이게 통계학의 어떤 그 묘미고 통계학의 그 기법이고 기술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틀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집단에 비해서 그 모집단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표본 수가 뭐 500 이다, 1000 이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그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갖다 추정하기에는
뭐 500명만 갖고 하더라도 꽤 정확한 그런 모집단의 특성을 갖다가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은 국가 사회를 위하여, 여자가 두 개네요. 위하여 위와 같은 사람이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이제 관료 집단. 자, 위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통계의 종사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위와 같은 일은 바로 이제 통계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통계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로 해서 아주 이 통계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 관료 집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통계가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나 또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가 이제 분명히 나오죠. 근데 그걸 갖다 해석을 왜곡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통계를 갖다가 막 이렇게 조작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부정선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이어야 돼요. 물론 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양심적이어야 되겠죠. 자, 통계가 왜곡될 때 이제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연 및 사회 현상을 왜곡 해석하게 되고, 분명히 자연 및 사회 현상은 그냥 뭐 말없이 서 있는 하나의 실체예요. 근데 그 실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갖고서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갖다 끄집어내는데 통계를 왜곡해서 처리하면은 해석을 왜곡하게 해석할 수뿐이 없겠죠. 자, 그렇게 왜곡된 해석은 또 왜곡된 정책을 만들게 되죠. 예. 밑바탕이 틀렸으니까 그 틀린 어떤 데이터 위에 만들어진 정책은 역시 틀린 정책이 나올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정책, 즉 틀린 정책은 엉터리 결과를 만들죠. 예. 틀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뭐 상당히 그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엉터리가 돼 갖고 앞에서부터 쭉 보니까 영양실조 걸린 애들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왜곡된 그런 결정을 해석을 해 놓으면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해석을 해 놓으면은 정책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이 100 명인데 그 조사돼서 나온 그 왜곡된 해석은 10 명뿐이 없다 그러면 예산을 10 명분뿐이 안 생기게 되죠. 10 명이 그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100 명분의 그 어떤 그 영양분을 갖다 준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준비했다가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 100 명의 아이들이 배가 고파 인제 죽어 나가는데 10 명만 살리는 결과가 되죠. 그럼 90 명이 아주 어렵게 되죠. 그럼 효과성이 10%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정말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통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엉터리 결과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또 죽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 설명했듯이 그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90 명의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아사, 즉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거기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정확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제공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 분포. 세상에 삼랑한 상은 다 이러한 그 이 분포 곡선을 갖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그 형태의, 이런 종 모양의 형태의 어떤 그 현상을 갖다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가 인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5천 몇만 명 중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한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럼 그 1,000명 중에 보면은 아주 우파적인,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파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아주 그 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많이 인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 오른쪽 30%는 하늘이 무너져도 우파적인 그 소신을 갖고 있는 거고, 왼쪽 30%는 하늘이, 아니 땅이 꺼져도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한 40%의 사람들은 어 뭐
어떤 그 좌랑우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거죠. 나는 중도다 해가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뭐 좌측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우측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종 모양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지. 종 모양이 깨져갖고서 뭐 이런 모양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인간 사회가 그렇고 이 자연계 분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정규 분포 설명을 볼까요? 정규 밀도함수의 부정적분을 분포함수로 갖는 분포다.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종 모양. 그래서 이것을 가우시안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데 정규 밀도함수의 모양은 종 모양이다. 네, 종 모양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왕창 사람이 쏠리기 이쪽이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몰려있다.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연계도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서 사회현상도 아닙니다. 이상한 뭐 외계인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니까 죽은 사람은 뭐 의사 표현을 못하니까 어떤 형태를 나타낼 수도 없겠죠. 전부 죽었겠죠. 정규밀도함수의 전형적인 형태는 2를 밑으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이러한 종 모양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즐겁게 웃는 얼굴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통에 잉크를 풀었어요. 그러면 그 잉크가 이제 디퓨전 현상이죠. 확산이 돼갖고서 시간이 지나면은 컬러로 분포가 되죠. 물 전체가 파란 잉크를 집어넣으면 파랗게 변하고 빨간 잉크를 집어넣으면 물 전체가 빨갛게 변해요. 거기서 왼쪽에 물을 이렇게 떠내서 보나 오른쪽에 물을 떠내서 보나 그건 똑같다는 얘기죠. 어제 퍼냈다라고 해서 잉크가 아닌 맑은 물이고 오늘 뭐 일주일 뒤에 퍼냈다라고 해갖고서 파란 그런 그 물이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주일 후에 푸든 일주일 전에 푸든 똑같이 잉크가 확산되어 있는 파란 잉크 물감으로 물이든 파란 물이 그, 그, 그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물통 속에서 퍼낸다고 하더라도 국자로 퍼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가 막히게 물 한가운데를 국자에 탁 집어넣어 그걸 그냥 싹 퍼냈는데 거기만 맑은 물이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현상, 자연현상을 갖다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학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통계를 왜곡시키는 자는 정말 인간을 말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괴롭거나 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통계인안의 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통계에 대해서 뭐 마치 그 수박 겉핥기 같은 식으로 그 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통계를 왜곡한다면 이 통계를 왜곡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 및 사회 현상을 갖다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곡된 해석은 왜곡된 정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왜곡된 정책을 시행을 하다 보면 왜곡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곡된 결과는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일부의 사람을 또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예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이 정책적인 분야,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런 사악한 행위를 시행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통계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